아델 바이오 대표실의 불은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아델 갤러리 지분 구조표, 박현준 본부장의 혼인 관련 기사 초안, 클로이 리 이름으로 작성된 브랜드 계약서, 그리고 박태호 회장님의 의식 회복 관련 의료 기록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김단희는 그 서류들 사이에 앉아 한참 동안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오정란 사모님이 다시 현준을 붙들고 있었다. 박현준은 진주에게 흔들리고 있었다. 백진주는 복수를 위해 현준과의 결혼을 강행하려 했다.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이유로 엮였지만 단희가 보기엔 그 관계 자체가 아델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줄이었다. 정윤정은 조심스럽게 대표실 문을 닫고 들어왔다. 단희의 표정을 본 순간 더 묻지 않고 서류를 내려놓았다. 대표님, 오정란 사모님 쪽 움직임 확인했어요. 현준 씨 일정에 계속 사람 붙이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들 걱정하는 척 하는데 실제로는 클로이 씨랑 단둘이 만나는 걸 막으려는 쪽에 가까워요. 단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오정란, 박현준, 클로이. 이 세 사람의 관계를 끊어내야겠어. 윤정은 단희의 얼굴을 살폈다. 그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갈라지고 있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복수와 두려움, 그리고 누군가를 또 다치게 할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대표님, 세 사람을 한꺼번에 끊어내는 건 위험해요. 현준 씨는 지금 친부 문제 때문에도 흔들리고 있고 클로이 씨는 백준기 대표님 사고 재수사 때문에 더 예민해져 있어요. 잘못 건드리면 둘 다 대표님을 적으로 볼 수 있어요. 단희는 천천히 서류를 덮었다. 그래도 해야 해. 왜요? 클로이 씨도 결국 대표님이랑 같은 편이잖아요. 단희는 그 말에 아주 짧게 웃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차갑고 체념에 가까웠다. 같은 편. 그 말이 제일 위험해. 복수하는 사람들은 같은 목적을 향해 걷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엔 각자 지키고 싶은 게 달라져. 클로이는 백준기 대표님의 딸로서 아버지의 죽음을 밝히고 싶어 해. 현준 씨는 자기 이름과 자리를 되찾고 싶어 하고 오정란은 현준 씨를 끝까지 자기 죄의 방패로 쓰려 해. 이 셋이 계속 붙어 있으면 결국 누군가는 서로를 찌르게 돼. 윤정은 한숨을 삼켰다. 그럼 누구부터 끊을 건데요? 단희는 창밖의 어두운 아델 빌딩을 바라봤다. 회장님의 방이 있는 층에는 아직도 희미한 불빛이 남아 있었다. 그 불빛을 바라보던 단희의 눈빛이 더 단단해졌다. 일단은 클로이부터. 윤정의 얼굴이 굳었다. 대표님, 클로이 씨한테 직접 말하려고요. 말로 안 되면 계약으로 묻고 계약으로 안 되면 진실로 막아야지. 진실이라면. 단희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백진주가 아직 클로이 리가 되기 전 백준기 대표와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사진 속 진주는 웃고 있었다. 지금의 진주에게선 거의 볼 수 없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던 시절의 얼굴이었다. 단희는 그 사진을 내려다보며 낮게 말했다. 진주가 아직 모르는 게 있어. 백준기 대표님 사고 당일 내 언니 김명희와 아델이 연결된 방식. 진주가 그걸 알게 되면 나를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야. 윤정은 놀라서 단희를 바라봤다. 대표님, 그걸 숨기고 있었어요. 숨긴 게 아니야. 말할 시간이 없었어. 그게 숨긴 거예요. 단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정의 말은 아팠지만 틀리지 않았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진실을 늦췄고 때로는 필요한 말만 골라 했다. 오정란과 박태호 회장님을 무너뜨리겠다는 목적이 앞서면서 진주에게도 모든 걸 말하지 않았다. 그 사실이 이제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었다. 대표님, 클로이 씨가 먼저 알아내면 더 크게 다쳐요. 아니, 대표님을 배신자로 볼 수도 있어요. 단희는 사진을 다시 서랍 안에 넣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만나야 해. 그 시각 백진주는 아델 갤러리 폐관 후에 빈 전시장을 혼자 걷고 있었다. 조명은 최소한만 켜져 있었고 보석들은 유리 안에서 차갑게 빛났다. 진주는 그 빛을 오래 바라보다가 자신의 얼굴이 유리 위에 겹쳐 보이는 것을 보았다. 클로이 리, 백진주, 복수를 위해 살아남은 여자.
아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준과의 결혼까지 선택한 여자. 그리고 박민준의 기억이 돌아온 지금도 그에게 달려가지 못하는 여자. 그녀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제임스 리가 어렵게 확보한 백준기 대표 사고 재수사 자료였다. 진주는 봉투를 열어 다시 한번 안의 문서를 확인했다. 사고 당일 아델 측 차량 출입 기록, 삭제된 화재 현장 CCTV 복원본 일부, 백준기 대표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통화한 번호. 그 번호는 뜻밖에도 단위가 과거 김명희라는 이름으로 사용했던 비밀 라인과 연결되어 있었다. 진주의 손끝이 굳었다. 김 대표님이 왜 이걸 말하지 않았지? 그녀는 몇 번이나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착오일 수도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조작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델가의 죄를 추적해온 진주는 알고 있었다. 가장 위험한 진실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의 침묵 속에 숨어 있었다. 그때 현준이 갤러리 안으로 들어왔다. 검은 코트 차림의 그는 평소처럼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가의 피로는 숨길 수 없었다. 결혼식이 무너진 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현준이 아니었다. 민준의 주먹에 맞았던 상처는 거의 가라앉았지만 자존심에 난 상처는 더 깊게 남아있었다. 여기 있었네. 연락도 안 받고. 진주는 봉투를 닫았다. 생각할 게 있어서요. 현주는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보았다. 백준기 대표님 일인가? 진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현주는 천천히 다가왔다. 진주야, 나도 이제 알아야 할 건 알고 싶어. 엄마 죄든 회장님 죄든 송 기사님이 숨긴 일이든 전부. 내가 나를 이용하려면 적어도 숨기진 마. 진주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현준 씨는 정말 내가 뭘 해도 괜찮아요. 현주는 쓰게 웃었다. 괜찮진 않아. 그런데 이제 괜찮은 척하는데 익숙해졌어. 그럼 나한테서 멀어져요. 현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말은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현준 씨가 내 곁에 있으면 오정란 사모님이 더 미쳐가고 민준 씨는 더 아파하고 김 대표님은 우리 관계를 끊으려 할 거예요. 결국 현준 씨만 더 다쳐요. 현주는 진주 앞에 멈춰섰다. 너는 왜 늘 내 상처를 내가 결정해? 다치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진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복수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도 도구가 돼요. 그럼 나도 도구로서 대신 버릴 때는 제대로 말하고 버려. 내가 눈치로 버려지는 건 이제 지겨우니까. 진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 속에는 현준이 평생 겪어온 버림받음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박태호 회장님에게 아들로 인정받지 못한 시간, 오정란 사모님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한 시간, 진주에게 필요하면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시간. 현주는 이미 모든 걸 알고도 진주 곁에 서 있었다. 바로 그때 진주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김단이었다. 진주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김 대표님. 단이의 목소리는 짧고 차가웠다. 지금 봐야겠어요. 혼자 오세요. 진주는 현준을 바라봤다. 무슨 일이에요? 클로이 씨 결혼 문제입니다. 진주의 눈빛이 굳었다. 제 결혼을 김 대표님이 문제 삼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결혼이 아델을 흔들고 민준 씨와 현준 씨를 동시에 무너뜨리고 오정란 사모님을 다시 폭주하게 만든다면 제 일이 됩니다. 진주는 서류 봉투를 더 세게 쥐었다. 좋아요. 저도 김 대표님께 물어볼 게 있었어요. 전화를 끊은 뒤 현준이 물었다. 김 대표님이야. 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혼자 오라네요. 현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가지마. 김 대표님이 지금 널 막으려는 거면 좋게 끝나지 않아. 진주는 낮게 말했다. 그래서 가야 해요. 김 대표님이 뭘 숨기고 있는지 오늘은 들어야겠어요. 같은 시간 최윤아는 부모님 집의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방 한쪽에는 찢어진 사진 조각들이 아직 치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쓰다 만 유서가 놓여 있었다. 윤아는 그 종이를 오래 바라보았다. 처음 그 글을 쓸 때만 해도 정말 끝을 생각했다. 민준이 기억을 되찾았다는 걸 알았을 때
백진주가 다시 민준의 마음을 가져갈 거라는 걸 느꼈을 때 자신이 숨긴 죄가 드러날 거라는 공포가 목을 조여왔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죽고 싶지 않았다. 아니, 죽는 것으로 끝내기엔 자신이 너무 억울하다고 믿기 시작했다. 홍영실은 문 앞에 서서 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유나야, 밥 좀 먹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유나는 유서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엄마. 응. 나 안 죽어. 홍영실의 눈가가 흔들렸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 심장 떨어진다. 유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은 붉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무리 박민준이 좋아도 내 인생까지 모두 버릴 수는 없으니까. 최삼식은 거실에서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방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딸의 얼굴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민준이랑 싸워서라도 나부터 지켜낼 거야. 홍영실은 딸의 손을 붙잡았다. 그래. 그래야 내 딸이지. 근데 어떻게 할 건데? 민준 씨 기억이 돌아왔다며. 그럼 7년 전 일도 다 떠올리는 거 아니야. 유나의 얼굴이 굳었다. 다 떠올린 건 아니야. 아직 조각이야. 민준 씨가 정확히 뭘 봤는지는 몰라. 그래서 먼저 움직여야 해. 최삼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나야, 이제 경찰이나 변호사부터 찾아가서 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나는 차갑게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빠는 맨날 그만하래. 그래서 백준기 대표님도 팔아넘겼고 우리도 여기까지 온 거잖아. 최삼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그 말 맞잖아. 아빠가 그때 조금만 덜 비겁했으면 나도 여기까지 안 왔어. 홍영실이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왜 내 아빠한테 그래? 그때 우리도 살려고 그랬어. 백준기 그 양반 회사 넘어가든 말든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어쩌라고. 유나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래서 나도 살려고 해. 나만 욕하지 마. 다들 살려고 남을 밟았잖아. 오정란 사모님도 박태호 회장님도 김 대표님도 백진주도. 왜 나만 벌 받아야 해? 그때 유나의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유나는 화면을 켰다가 그대로 굳었다. 메시지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7년 전 사고 당일 아델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찍힌 사진. 사진 속에는 최유나가 누군가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받는 모습이 흐릿하게 담겨 있었다. 상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목에 찬 시계와 반지는 선명했다. 유나는 숨을 삼켰다. 홍영실이 물었다. 뭐야? 누가 보낸 건데? 유나는 사진을 확대했다. 그리고 상대의 손목에 있는 반지를 보는 순간 눈빛이 바뀌었다. 그녀가 알고 있던 사람. 아니, 지금까지 자신이 제대로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 엄마. 왜? 나한테 기회가 생겼어. 최삼식이 불안하게 물었다. 무슨 기회? 유나는 휴대전화를 가슴에 가까이 쥐었다. 나만 당할 필요 없다는 증거. 한편 박민주는 아델 사무실에서 혼자 서류를 뒤지고 있었다. 기억은 완전히 돌아왔다고 말하기엔 여전히 흐릿한 구멍들이 있었지만 최유나가 감추고 있던 악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유나가 백진주를 질투했고 박태호 회장님의 제안을 받았으며 백준기 대표 사고 당일 진주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외면했다는 사실. 그리고 기억을 잃은 자신에게 접근해 진주와 클로이를 의심하게 만들려 했던 행동까지 하나씩 맞물리고 있었다. 민주는 책상 위에 놓인 자료를 내려다보다가 주먹을 꽉 쥐었다. 진주가 겪은 7년의 고통이 떠올랐다. 아버지를 잃고 이름을 버리고 클로이 리라는 가면을 쓰고 돌아와야 했던 시간. 자신은 그 모든 시간을 잊고 있었다. 기억을 잃었다는 이유로 진주의 상처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 틈을 유나가 파고들었다. 민주는 책상을 강하게 내려쳤다. 손끝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최유나, 어떻게 그런 짓들을.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분노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뜨겁게 소리치는 분노가 아니었다. 오래 눌러둔 죄책감과 사랑이 함께 만들어낸 복수의 결심이었다. 기다려. 진주를 대신해서 내가 확실하게 갚아줄게.
그때 강 실장이 조용히 사무실 문 앞에 나타났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강 실장은 여전히 아무 표정이 없었다. 박 본부장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민준의 눈빛이 바뀌었다. 아버지께서 의식이 돌아오셨습니까? 잠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아직 대화가 길게 가능하진 않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챙기며 일어섰다. 강 실장님. 네. 7년 전 백준기 대표님 사고 당일 강 실장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강 실장의 눈가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건 왜 물으십니까? 기억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강 실장은 말없이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은 한 걸음 다가갔다. 아버지의 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기억났습니다. 누군가 아버지 이름 뒤에 숨어 있었어요. 강 실장님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강 실장은 한참 뒤에 대답했다. 기억이라는 건 때로 사람을 속입니다. 민주는 차갑게 웃었다. 그럼 기록은 안 속이겠죠? 제가 기록을 찾겠습니다. 강 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께 먼저 가보시죠. 민주는 강 실장을 지나쳐 나갔다. 그러나 문을 나서기 전 다시 멈춰섰다. 강 실장님. 예, 박 본부장님. 제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면 그때는 저도 예전의 박민준이 아닐 겁니다. 강 실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준이 떠난 뒤 그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내 짧은 문자를 보냈다. 박민준이 기억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수신자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다니와 진주는 아델 갤러리 뒤편의 작은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다. 밖에서는 직원들이 행사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에 두 사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진주는 테이블 위에 백준기 대표 사고 자료가 든 봉투를 올려놓았다. 다니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그 자료를 어디서 구했어요? 진주는 다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제임스 아저씨가 찾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아빠 사고 당일 김 대표님이 쓰던 비밀번호가 사고 직전 통화 기록에 남아 있었어요. 다니는 숨을 멈췄다. 클로이 씨. 아니요. 오늘은 클로이 말고 백진주로 들어주세요. 다니는 입술을 다물었다. 진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상처가 있었다. 김 대표님은 알고 있었죠. 우리 아빠 사고와 김명희 씨 사건이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 다니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진주는 그 침묵만으로 충분히 답을 들은 것 같았다.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려고 했어요. 언제요? 제가 현준 씨랑 결혼해서 아델 안으로 들어간 뒤에요. 아니면 제가 오정란 사모님한테 더 깊이 걸려든 뒤에요. 다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 결혼은 안 돼요. 진주는 낮게 웃었다. 결국 그 얘기하려고 부른 거네요. 그 결혼은 복수가 아니라 자해예요. 현준 씨도 민준 씨도 클로이 씨도 다 다쳐요. 김 대표님이 그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다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진주는 상처 입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김 대표님도 복수하려고 김단희를 죽이고 김명희로 살았잖아요. 자기 이름도 버리고 자기 삶도 버리고 민준 씨까지 복수의 이유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는 손을 움켜쥐었다. 내가 그 길을 걸어봤으니까 말리는 거예요. 아니요. 김 대표님은 제가 김 대표님 통제 밖으로 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백진주 씨. 처음으로 다니가 진주의 본명을 또렷하게 불렀다. 진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다니는 낮고 단단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오정란 사모님하고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오정란 사모님도 처음엔 살려고 시작했을 거예요. 뺏기지 않으려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을 해치고도 사랑이라고 믿게 됐어요. 클로이 씨가 현준 씨와 결혼하는 순간 당신도 누군가의 인생을 복수의 도구로 쓰는 겁니다. 진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김 대표님은요? 김 대표님은 제 아빠 사고와 관련된 걸 알면서도 숨겼어요. 그건 저를 지킨 거예요. 아니면 복수의 판이 깨질까봐 미룬 거예요. 다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진주는 그 침묵에 더 아파졌다. 저는 김 대표님을 믿었어요. 김명희 씨의 동생이라서가 아니라 저처럼 잃어본 사람이니까. 그런데 김 대표님도 결국 필요한 만큼만 말했네요. 단이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백준기 대표님 사고 당일 내 언니가 남긴 자료가 있었어요. 그 자료가 태호 회장님 손에 들어가면 민준 씨도 위험해질 수 있었고 당신 아버지도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백준기 대표님은 그 자료를 지키려다 사고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커요. 진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김명희 씨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려요. 단이의 얼굴이 아프게 굳었다. 그래서 말하기 어려웠어요. 당신이 그렇게 받아들일까봐. 진주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아니요. 김 대표님이 두려웠던 건 제가 김 대표님을 원망하는 거였겠죠. 단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주는 서류 봉투를 챙겨 일어섰다. 제 결혼 문제에 더는 끼어들지 마세요. 김 대표님이 제 복수를 막을 자격은 없어요. 단이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결혼 강행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진주는 문 앞에서 멈춰섰다. 저를 막으려면 김 대표님이 숨긴 진실부터 전부 공개하세요.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혔다. 한때 같은 상처를 가진 동맹처럼 보였던 두 여자는 이제 서로의 방식과 침묵 때문에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적이 되어가고 있었다. 진주가 나간 뒤 단이는 의자에 주저앉듯 앉았다. 윤정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대표님 괜찮아요. 단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괜찮을 리가 없지. 내가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을 들었어. 클로이 씨가 뭐라고 했는데요. 단이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진실을 숨겼다고. 맞는 말이라 더 아파. 윤정은 곁에 앉았다. 대표님도 지키려고 그런 거잖아요. 단이는 고개를 저었다. 지킨다는 말 이제 함부로 못하겠어. 오정란도 현준 씨를 지킨다고 했고 나도 민준 씨와 진주 씨를 지킨다고 했어. 그런데 결국 다들 자기 두려움을 숨기려고 지킨다는 말을 쓴 건 아닐까? 윤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단이는 눈을 들어 창밖을 바라봤다. 그래도 멈출 수 없어. 오정란, 박현준, 클로이. 이 관계를 끊어야 해. 그게 진주 씨한테 미움받는 길이라도. 윤정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단이의 눈빛이 다시 차가워졌다. 현준 씨를 만나야지. 아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진주는 차 문을 열려다 멈췄다. 누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이었다. 그는 어두운 주차장 기둥 옆에 서 있었다. 기억이 돌아오기 전에 혼란스러운 얼굴은 사라지고 오래전 진주가 알던 박민준의 눈빛이 돌아와 있었다. 다만 그 눈빛에는 예전보다 훨씬 깊은 상처와 분노가 있었다. 진주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민준 씨. 민준은 한 걸음 다가왔다. 진주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진주의 가슴이 무너졌다. 클로이 씨도 아니고 백진주 씨도 아니었다. 오래전 자신을 가장 따뜻하게 부르던 그 목소리였다. 진주는 눈을 피했다. 이러지 마요. 지금은 최윤아가 한 짓 다 알게 됐어. 진주의 눈이 흔들렸다. 뭘 알게 됐는데요?